예, 이번 강좌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예산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재난안전 예산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안전 예산의 의의와 범위를 소개해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학계의 이론적 논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예산은 어디까지를 그 범위로 나누는지 분류 체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2절에서는 재난안전 예산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분야 예산과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나타나는 한계는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3절에서는 재난안전 예산의 특징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전협의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그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제도의 주요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 예산의 의의,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우리나라에서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 배경, 그리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안전 예산이란 자연재해 또는 인재 등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이를 구호하기 위한 예산을 의미하는데요. 주요 범위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예산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요. 재난안전 예산과 관련된 연구는 주제별로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예산의 배분에 관한 논의입니다. 클라리라는 학자는 재난관리의 예산 배분과 결정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재난과 관련된 예산 배분과 투입은 다음의 4단계와 관련해서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첫째, 재난 전 완화, 예방 위험 상황의 영향을 줄이거나 방지를 위한 조치. 둘째, 재난 대비 준비, 계획 경고 시스템 및 관리 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발생 전에 채택된 다른 수단. 셋째, 재난 대응, 재난 발생 시 및 재난 발생 즉시 발생하는 활동. 넷째, 재해 복구 후,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재건,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안전 예산의 배분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위평량은 재난관리 예산의 배분 원칙을 제시했으며 복구보다 예방 투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재정체계와 예산 수립의 원칙, 그리고 재난 관련 중장기 예산 계획,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 사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했는데요. 정책적 함의로 첫째, 총 비용 최소화 원칙 및 수요자 만족 극대 원칙을 확립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 예산 관련 총괄 기능을 담당할 부서가 존재해야 하며 다부처주의 해소 원칙의 입각, 합리적 예산 수립과 예산 낭비 최소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지방기금위원회에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넷째, 재난 관련 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호동외는 재난예산 배분 과정에서 점증주의적인 방식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난은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예산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이는 재난정책과 예산 집행이 예방보다는 복구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난 예산에 대한 투입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인원도 재난 예산 배분의 방식 및 편성에 관해 논의했고 관련 법령 분석과 현황 및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해외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재난관리의 단계적 특징을 예방, 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의 기초에 각각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난관리를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분산 대응하는 방식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 합리성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를 통해 종합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되는 재난 예산은 기존 예산 체계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비와 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준포괄주의 방식 도입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등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방 사업 및 복구 사업 예산에 비용 편익 분석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안전 예산의 집행 체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원희의 2007년도 연구에서는 재난예산 집행 체계의 특징으로 4가지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부처 간 분산 체계로 국가 재난 체계 대응에 있어 조직이 분산되어 있고 복구와 관련해 해당 부처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자치 수준의 소방은 예산 기반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 간 격차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산은 현장에서 집행되므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축적 예산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구체적 항목을 세세하게 정하기보다 총액을 중심으로 재량 하에 분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 비용 편익 분석의 어려움인데요. 재난의 미래 예측이 어렵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사업이기에 편익의 측정 또한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 컨트롤 타워를 확보하고 재난 관련 기획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을 확대해 지방의 소방력 확대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안전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징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있습니다. 먼저 도나휴와 조이스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특성을 정부 간 이론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방정부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통의 비상관리 체제를 개발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정부기관 및 지역 관할구역의 자원을 조율하고 배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주 전체의 물리적 및 사회적 인프라 시스템을 가장 잘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 정부는 특수한 물리적 및 사회적 인프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각 정부의 특성에 맞게 재난안전 예산 사용에 대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클라리는 주 및 지방정부가 재난관리를 다른 프로그램 영역보다 낮은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는 자연재해의 미래 비용을 할인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비용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가 사후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연구로 이주호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관련 예산 결정에 대해 지대 추구 이론을 적용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사례로 적발되는 정보 왜곡을 지적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는 재난안전 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다각화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게스키에로와 마휴른 많은 국가들이 재난 발생 후 예산 소유를 감당하지 못해 겪어온 유동성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금융시장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예산 변동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서로 보완적인 다양한 금융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 정책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자연재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금융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재난교부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특성을 검토했는데요. 우선 기부금을 통한 재원 조달은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측 불가능성 등 한계점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자체 보유액 및 예산 재배분 또는 긴급대출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예산이 고갈되었을 때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가의 긴급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용자금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유동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보험, 카타스트로피 본드 등을 언급하며 특정 자산과 위험에 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보험 활성화를 통해 재해가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경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예산 사전 협의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들은 모두 국민안전처 신설 이전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안전처 설치 이전에는 재난안전 예산의 통합적 관리의 어려움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 재난안전 예산 투입을 위한 모형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에는 재난안전 예산의 사전 협의제가 도입되면서 예산 배분과 편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협의제를 강화하려는 방안이나 재난안전 예산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 협의제는 R&D 예산과 같이 해당 분야 예산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합리성을 높여 제도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예산기관으로서는 각 분야 예산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에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제도의 효과가 미약하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사전협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합리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고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에서 재난안전 예산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은 재난안전 예산의 분류 체계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전협의제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 예산의 의의와 관련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재난안전 예산의 분류 체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예전부터 재난안전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S1, S2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이를 다시 그림과 같이 7가지로 세분화하고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질별 분류 체계는 부처별, 재난 유형별, 재난 단계 등 다양한 정보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나열식 분류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재난안전사업의 특성 및 정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피해 유형별 분류 체계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초기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의 3개 대분류 하에 73개 피해 유형으로 세분한 피해 유형 체계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재난과 안전사고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특정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들을 분류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인해 2018년부터 새로운 피해 유형별 분류 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피해 유형별 분류 체계를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 일반의 대분류하에 42개 피해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 유형별 분류 체계를 활용할 경우 각 사업의 특수성을 유형별로 정확히 반영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유형 내 사업의 비교가 가능해서 적실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적됐습니다. 먼저 피해 유형별 분류 체계를 활용할 경우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유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오히려 사업 간의 비교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많은 유형으로 세분화한 결과 피해 유형과 결부된 개별 사업의 특수성과 정당성이 과장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재난관리 활동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분류 체계에서는 재난관리 활동의 유형이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의된 피해 유형과 피해를 받는 대상이 분류 체계상에 혼재되어 있다는 점과
특정 피해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들을 재난안전 일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재난안전 예산을 완벽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최근 행안부는 유형별 정의를 통해 자연재난 분야 9개 유형,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26개 유형, 공통분야 8개 유형으로 구분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예산의 최근 분류 체계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예산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산 분류는 소관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가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예산은 각 부처의 산재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일단 통합적 관리 체계가 부재했고 재난안전 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칸막이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세출 예산을 16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 예산은 독자적인 기능으로 분류되지 않고 치안 등과 함께 공공질서 및 안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자적 기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도와 예산의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정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사업에 어느 수준의 예방 투자를 계획하고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난안전과 관련해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개별 사업 예산을 귀납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후 각급 회의에서 개수 조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는 해당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한편 재난안전 예산 분류 체계의 비체계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재난안전 예산은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들과 관련돼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분류 체계를 통해 국가 단위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는 동시에 재난안전 관리 부문의 실질적인 예산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체계가 부재하면 부처 간 사업에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정작 필수적인 재난안전 사업임에도 사각지대가 발생, 재난안전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안전 예산과 관련한 특징, 한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는데요. 통상 다른 분야의 예산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직접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지만 재난안전 예산의 경우 예산 요구서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검토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협의제의 핵심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재난안전 예산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의견, 예산 요구서 등을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방향, 투자 우선순위, 투자 적정성, 중점 투자 방향 등을 검토해 기재부에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재난안전 예산 배분 조정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난안전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 상황과 재정 운영 원칙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행안부가 제시한 검토 의견을 기본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주요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는 매년 2에서 3월에 중점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4에서 5월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행안부가 중심이 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및 기준을 결정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이를 반영한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향후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제고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재난안전 예산 배분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예산기관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객관성에 근거해 예산 편성 과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R&D 예산의 편성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R&D 예산 편성 과정의 운영 경험은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제를 성숙시키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난안전 분야 중장기 사업계획과 매년도 사전협의제가 정합성을 확보한다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가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재난안전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필요성, 성과지표 적절성, 사업 효과성 등 일반 예산 배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 수준, 사회적 이슈, 국민 요구 수준, 재난안전사고 대비 수준, 투자 적정성 검토 등의 재난안전 관리 사업의 특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사업평가 또는 예산 검토 등을 담당할 전문평가기관 등 예산 배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관리 분야와 예산 분야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들의 육성과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재난안전 예산의 의의, 범위, 분류 체계, 그리고 사전협의제의 개념과 주요 의의까지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토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재난안전 예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재난안전 예산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다양한 단계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확보와 집행 과정에서 다른 분야와는 다른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재원 분담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예산의 확보, 배분,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사전협의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재난안전 예산은 각 부처별로 재난 관련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왔고 이로 인해서 총괄적인 집행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15년에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는데요.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강좌에서는 그간 정부의 사전협의제 운영 성과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